늦은 시간 애쓰십니다. 오늘은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어서 워낙에 기사 쓸거리가 많은 날이기도 하지만 대수보 결과 관련해서 브리핑하고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관련해서도 브리핑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수보 결과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강효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조 아래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우선 국민 생활비 부담 현황이 보고되었습니다. 주거비, 교통비 경감 방안은 경제성장 수석실이,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은 사회수석실이, 통신비, 에너지비 경감 방안은 AI 미래기획수석실이 보고했습니다. 이어 세대별 수혜자별 국민 생활비 경감에 필요한 예산 현황을 재정기획보좌관실이 보고하였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원룸이나 다가구, 복합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체계의 민주적인 구성과 실태조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비롯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교통비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 영향 평가 항목을 모든 정책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도입해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령 도심 수도권 간의 거리에 비례해서 가격 혜택 등의 수혜를 연구해 보라면서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보자고 했습니다. 더불어 공공배달앱의 경우는 전국 단위 규모의 공공배달앱 통합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양육비, 교육비, 문화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첫째와 둘째 아이의 출산 양육 지원 제도에 비해 셋째 이상의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전수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데이터 안심 옵션 전면 도입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통신권이라는 쉽고 편한 이름이 더 적합한 게 아니냐라고 직접 제안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안정 방안을 보고받으면서는 비슷한 경제 환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식료품 가격 변동성과 가격 수준이 높은 이유를 물으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효정 대변인입니다. 지난 9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을 통해 큰 통합의 정치와 협치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문 보고서 채택 및 송부 기한이 지나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송부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의 회동이 이뤄낸 협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대변인님 기자회견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아시아경제 송승섭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중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 언급을 하실 때 원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정부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서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서도 좀 국회에서 어떤 논의를 더 지켜보고자 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 유지하기로 이제 결정이 확실히 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그냥 해석을 하는 차원에서 제 짐작과 해석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좋은 제도나 어떤 좋은 세제가 있더라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요구와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의 맥락을 들어보자면 종목별 50억, 10억 이 기준이라는 거지 총액 기준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특별한 종목에 대한 10억 과세를 이야기 원래 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오해와 저항이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국회가 이제 민의의 전당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이는 곳이니까 국민적 의견을 듣겠다라는 말씀이시고 굳이 그렇게 여전히 좀 오해가 남아 있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설명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항감이 더 크고 불편감이 있다면 굳이 10억을 꼭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뭐 그렇게 들어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 해석의 영역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대부분 속보들이 나온 방향들도 그 방향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동안 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신문과 방송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는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을 하고 유튜브는 정보통신망법을 통해서 도입을 하자고 했었는데 오늘 대통령님 말씀을 들어보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이제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정통법을 통해서 이게 다 함께 규제하는 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과실에 대해서는 이제 손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당과도 좀 논의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법안들은 전부 다 국회 입법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입법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대통령께서 시시콜콜하게 말씀을 하는 거는 아마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전체적인 방향에서 조금 해석을 하자면 일종의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는 다양한 국가들을 보더라도 특정한 어떤 분야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다라기보다 일반법 내지는 상법 안에서 이 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징벌적일지언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조작된 허위 뉴스일 경우 특히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우리가 전통적으로 언론이라고 해서 이제 문체위, 문체부에서 다루는 영역에서 다루는 그 고전적인 언론 영역에서보다 오히려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를 통해서 뉴미디어에서 확산되는 경우와 위험성이 훨씬 더 높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큰 뜻을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어쨌든 누군가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언론중재법이라는 작은 법 안에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게 좀 뜻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여당안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그리고 과실, 중과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법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언론만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셨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 마치고요.